안녕하세요. 애니마토의 PS입니다. 오늘은 그 90년대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드림서커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김재호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엣지 애니메이션에서 콘티 업무와 연출 업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에이콤하고 샘하고 서울무비를 거쳐서 98년도에 이제 토일도일이라는 자기 사업체를 만드셔가지고 드림서커라는 작품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 그 현장에서 그 제작 분위기라든지 한국 애니메이션 창작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어땠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토일도일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있던 회사예요. 제가 참여하기 전부터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 업무를 이렇게 이제 수주받아서 납품하고 그랬던 두 형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서로 뜻이 좀 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뭐 좀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포지션이 좀 있으니까 한 사람 더 추가해서 넷이서 처음 출발해서 뭐부터 시작할까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로 시작했던 그런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작 일을 하시게 됐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뭘 할까 이런 거를 궁리하는 기간을 몇 달 동안 이제 주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좀 지내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점점 윤곽이 잡히면서 몇 가지 작품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초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창작 체제로 들어간다라는 분위기가 막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팀이 뭘 만든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서로 주고받고 그때 나왔던 게 엽기 토끼라든지 중국집 소녀, 부카라든지 다 그때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저희도 우리도 여기서 뭐 하나 만들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순정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해보자 해서 그것도 그냥 기초 캐릭터 좀 잡아보고 또 어디서 그거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 공모전에 우리도 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2 월드컵이 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또 축구 애니메이션 관련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이제 축구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약간 축구라기보다는 약간 열혈물 같은 장르로서의 축구를 그냥 소재로만 다루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 축구적인 매력을 담은 작품을 한번 기획해보자 라면서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림서커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축구 애니메이션 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 일본 작품 중에 캡틴 쯔바사라고 있잖아요. 그 작품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축구 애니메이션.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좀 약간 필살기 쓰는 그런 거였는데 감독님 그 PV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리얼한 움직임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컨셉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 데모 필름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소개 쪽과 이제 그 작화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나 이런 일본 만화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면서 그 전문성 있잖아요. 농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만화를 보면은 농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축구도 그냥 공중 날라차기, 회전, 슛 이런 게 아니라 원리라든지 포메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약간 소개가 되면서 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자꾸 얻어지는 그런 연재물을 생각을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진행되다가 좀 여러 사정으로 좀 그렇죠. 케이스죠. 감독님께서 이제 홍대 그 시각 디자인학과 졸업하시고 업계에 바로 오셨는데 그 동화 파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감독님께서는 그 오종환 감독님하고 그 박시혁 감독님하고도 이제 일을 같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두 분은 당대에서 되게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었죠. 감독님이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오종환 감독님 저기 회사에 가셔서 일을 시작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 당시 분위기라든지 감독님께서 약간 시기와 질시를 받지 않았나 원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셔서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죠. 요즘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죠.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하고 올라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쟤는 뭐야? 저거 나는 이걸 3년이나 하고 왔는데 쟤는 그냥 왔네? 이런 게 조금 있었죠. 동아에서 어느 아파트 올라가려면은 한 3년에서 보통 2년, 뭐 짧은 사람도 한 1년 반, 2년은 했던 것 같고 예. 숙성이 돼야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때는 그랬어요. 예. 예. 좀 이제 드림사커로 돌아가서 좀 여쭤보자면은 그 안에 인물들 간의 어떤 그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 과정에서 잡혀 있었나요? 축구니까 뭐 아무리 못 잡아도 상대 팀까지 하면은 감독, 코치까지 해서 한 30명 가까이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날 같은 팀하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외에 이제 주요 캐릭터는 아예 예를 들어 계속 팀마다 15명씩을 생성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약간 외계인종적으로 통일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메인 팀, 주인공 팀은 리그 자체가 이렇게 뭐 대륙 리그가 아니라 그저 행성 리그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다 보니까 전 지구적인 그 선수들이 한 팀으로 모인 형태를 구성하게 된 거죠. 잘 안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노력해서 만들면은 누군가가 사업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체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계산을 잘 해보고 뭐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드림사커 하실 때 그 회사 규모가 안에 스태프들이 한 18명 정도 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추가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해산했는데 예. 그 최종 해산할 때 18명의 인원이었어요. 감독님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으실 텐데 그 드림사커는 이제 감독님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게 됐고 그거 외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저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기억 남으시는 작품들이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품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OEM 방식의 일을 하니까 예. 퀄리티상으로 굉장히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 성과에 대한 결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게 약간 내 작품이라는 느낌은 좀 아무래도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D 애니메이션 회사랑 또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했던 것들이 각종 게임들의 업데이트 영상이라든지 뭐 트레일러 같은 그런 작업 단편 뭐 1분짜리에서 2분짜리 정도 되는 것들을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보통 게임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나리오 이런 게 없어요. 스토리가.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저희가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거에서 발췌한 것처럼 저희가 필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필름을 보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있었나? 이런 착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창작이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성취도가 있어요. 엣지에서도 이제 주로 그런 작업들 위주로 하실까요? 엣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적인 형태예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OEM 업계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즘은 이제 그 기획 업무의 일부도 미국에서 넘어오잖아요. 한국 회사들한테 다 미국에서 콘티가 넘어온 상태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콘티 업무가 이제 한국 회사들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콘티를 맡아서 하는 작가분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콘티를 하는 거죠. 어떤 PV 작업할 때나 그런 짧은 필름 작업하실 때 감독님만의 어떤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있으시면은 사실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굉장히 쥐어 짜내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풍부한 느낌의 그 세계관을 주려면은 캐릭터가 혼자 와서 쇼잉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배경과 어우러진다든지 그 배경이 주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동원됐을 때 훨씬 더 전달력도 빠르고
또 뭔가 더 기대감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